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지금 역세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철이나 철도 개통 수혜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계속해서 이런 수혜 지역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런 기대감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곳들의 정보들만 모아왔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박태선 본부장님과 함께 속 시원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전화와 문자로 상담이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 문자는요 070-5143-7902번으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진행해 볼게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안잖아요. 네. 택배를 나왔는데 요즘 집값 많이 떨어져갖고요. 네. 이걸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싶어갖고요. 네, 지금 안산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안산에요. 삼목구인데요. 네. 대우 아파트거든요. 대우 6차, 7차 두 개 있는데요. 아, 네, 지금 안산 상록구에 푸르지오 네. 맞으신가요? 예. 네, 지금 안산 푸르지오 6차와 7차 지금 모두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매도할지 아니면 보유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지금 이 두 물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네. 가격이 조금 계속 빠지죠. 네. 예, 이유는 혹시 어느 정도 어떤 이유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지금 다음에요. 네. 내년 2월 달에 월세하고 전세를 하는데 그걸 빼줘야 되거든요. 네. 돈이 없으니까 네. 미리 좀 팔아서 그걸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가요. 네, 우선 제가 질문 드렸던 거는 이게 가격이 왜 빠지는지 혹시 모르신다 그러면 네, 잘 모릅니다. 그러세요. 네. 자, 결론은 두 개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르시면 원래 안 돼요. 이 일대에 계신다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이 일대에 거주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저는 둘 다 갈아타기 추천드릴 테니까요. 예. 이유를 들어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설명드릴게요. 우선, 안산 쪽에 푸르지오 말씀하셨는데요. 예. 입지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바로 위에 공원 있죠, 밑에 천으르죠. 나쁘지 네네. 않아요. 예, 주거 환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가격이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 가격이 빠지는 이유가 뭔지 혹시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넓게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선은 지금 현재는 규제 시장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감했어요. 예, 투자 수요가 많이 급감을 했고 원래 들어오던 투자 수요가 뭐였죠? 다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투자 수요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안산 일대에도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시세가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신규 아파트가 지금 뭐가 됐어요? 이게 독이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이건데 우선 투자 수요가 감소했고 감소한 이유가 뭐냐면 신규 아파트의 공급에 이제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초지역 일대, 초지동이라든지 그 위에 올라가면 선부동 일대라든지 지금 현장 밑에 요 밑쪽으로도 저쪽 그랑자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신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대요. 그죠? 예. 이 신규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수요는 적고. 그렇죠. 물량은 많고. 입주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예. 전세 가격이 빠져요, 아버님.
그 지금 전세가는 많이 빠졌고. 예. 가격이 그렇죠. 빠지는 걱정을 이유가 해요. 뭐냐? 예, 가격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전세 가격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예. 전세 가격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매매 가격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세랑 매매의 격차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빠지더라도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닙니까, 바로. 네. 근데 그걸 못 해주고 전세가가 빠지니까 매매 가격이 빠지게 되면 골이 깊게 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입주장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세가가 계속 하락할 겁니다. 이게 근데 못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뤄질 거예요. 한 3년 정도 지나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걸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신다고 그랬을 때는 이 2, 3년간 전세 가격의 뭐 많은 하락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에 손해를 많이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신규 아파트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얘는 다른 거 어떤 주거 환경적인 뭐 공원이라든지 천은 좋지만 뭐가 없죠? 대중교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안산이라는 자리들도 많은 분들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기 위해서 근데 가격선을 보고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신안산이 빨리 생긴다 그래갖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중교통이 확충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버님.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얘가 지금 투자 목적으로 계속 가져가신다면 2, 3년 동안에 가격 하락의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차라리 지금 위쪽으로 4호선 라인 일대라든지 예. 예, 아니면 신규 역사가 들어오는 뭐 초지역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기존 아파트 같으면은 버텨줄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지만 얘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입주장 2, 3년 동안 굉장히 괴로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이걸 매도하셔서 임대 사업자 내실 거를 고려하신 다음에 차라리 서울로 들어오시는 게 낫겠다. 예, 이거 2, 3년 동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아버님. 근데 지금 전세를 나오니까요. 네네. 제가 투자한 돈은 얼마나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전세가 하락이 되면 계속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빠르게 정리하시고 갈아타기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빨리 빠르니 좋겠네요. 네, 빨리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지금 현명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많이 빠져갖고요. 뭐 매매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방법을 찾으시는 수밖에는 없고요. 빠르게 예. 매도하셔서 갈아타기로 저는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빠르게 매도 시점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연락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저는 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임대 사업자 활용해가지고 다세대 주택 쪽으로 한번 생각하고 싶어서요. 어느 지역이 좋을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여유자금 3억 원 정도 가지고 계시고 임대사업자 활용해서 다세주택 어떤 곳에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죠. 본부장님, 어느 지역이 투자처로 좋은 곳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뭐 다세대 주택을 이제 투자로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3억 그걸로 네, 가능할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3억이라는 자금이면은 뭐 굉장히 이제 큰 자금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세대 주택 같으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 안에서 우선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요. 경기도 권역 같은 경우는 워낙 아파트 공급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로 들어가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선을 보고 가시는 거고요. 투자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본다면 우선 서울 안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서울 안에서 본다면 다세대 주택을 고를 때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겠지만 핵심 기준으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는 우선 호재가 있는 게 당연하겠고요. 네. 호재가 있는 그전 지역들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야 가치 상승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많은 자리들을 보시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상권이 크게 되면은 더 커질 때 뭐 이 지가 상승이라든지 일자리가 많은 자리들은 수요층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일자리가 얼마나 소득 수준이 높으냐에 따라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2가지 거기에서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이주 수요가 있는 자리들을 보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3가지 조건으로 우선은
조건을 우선은 정하는 게 맞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호재부터 좀 보겠습니다. 호재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호재가 가장 많은 자리는 용산권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용산권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죠. 뭐 가장 큰 것이 이제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용산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유엔서라든지 수승부라든지 여러 지역들을 개발하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향후에 용산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올 상반기 내에 원래 이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내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경우 용산권역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그러면 나눠본다면은 서측편과 동측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호재는 용산에 많아요. 그렇다면 일자리가 많거나 상권이 많은 자리들을 좀 대형 상권 있는 자리들을 본다면 일자리가 많은 자리들은 향후에 이제 국제업무지구 자리들로 그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됐을 경우에 배후지구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뭐 효창동 일대 정도를 볼 수 있겠고요. 상권이 큰 자리들은 용산에서는 동측편에서는 이태원 일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호재가 많은 지역들로 해서 한 지역을 본다면 용산권역에서 서측과 남측으로 나눠서 투자를 임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주 수요가 있는 자리들을 들 수 있는데 이주 수요가 있는 자리 같으면은 지금 이제 뭐 이쪽 편 동부권과 저쪽 편 서남권으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부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주가 나오는 자리들은 뉴타운을 들 수가 있겠고요. 뉴타운 같으면 동부권에서는 유명한 자리들이 저쪽 편 장이 뉴타운과 뭐 이문 뉴타운 정도를 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뉴타운 자리들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뉴타운에서 나오는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이 중간에 낀 자리들, 뭐 예를 들면 뭐 석관동 일대라든지 석계역 일대라든지 이런 자리들을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저쪽 편 서남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가장 큰 이주 수요는 목동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목동 재건축은 대략 한 2만 6천 세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재건축 아파트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들 인근에 있는 뭐 신정동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에서 역세권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3억이란 자금이라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용산권과 이쪽 동부권과 서남권을 다 접근하셔도 자금은 남으실 거라고 보고요. 투자를 하시더라도 항상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남겨놓으셔야 되니까 이 세 지역들을 현장을 좀 가보시고 물건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방송 끝나고 꼭 전화 주셔서 추가적인 상담 일정을 잡으시고 상담을 받으신 후에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후에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실거주랑 투자를 지금 같이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네. 금천구 시흥동의 남서울 힐스테이트 24평을 좀 보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걸 매수될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힐스테이트 24평형을 거주 겸 그리고 투자도 함께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한번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지금 남서울 힐스테이트 매수해도 괜찮은 걸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혹시 지금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자제분이 지금 네. 혹시 학교에 다니나요? 아니, 아직 안 들어갔고 딸이 5살입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미취학 아동이시라면 우선은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는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취학 아동이 아니고 뭐 중학생 이상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매수 찬성 의견 드리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남서울 힐스테이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천구에서는 이 남서울 힐스테이트가 소위 말해서 이제 대장 아파트입니다. 왜냐면은 시흥동 일대 금천구에서도 가장 이제 경기도와 인접되어 있는 자리인데 시흥동에서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라서 이 일대에선 대장 아파트고요. 호재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요 방미 삼거리에
신안산선의 개통 호재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 위쪽에 시흥 사거리 쪽에 원래 그 개통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흥 사거리 일대가 예전에 이제 복개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지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방미 삼거리 쪽으로 이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부분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힐스테이트가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상황이라면 아직까지는 매매 가격의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당 가격으로 따지더라도 서울에 이 정도 가격의 20평대를 지금 구할 수 있는 가격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무래도 좀 외곽권에 있다 보니까 가격선이 아직까지는 좀 저렴한 편이고요. 향후에 신안산선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로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가격 상승을 추후에 좀 이뤄낼 수 있고 수요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 지역의 단점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학생 이상,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쪽 서측편으로 광명 쪽으로 많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은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학군적인 부분에서 좀 열세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수요층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때쯤 되면 이사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중학교 이상의 자제분이 이제 뭐 고등학교 취약을 뭐 예정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안산선의 어떤 개통이라든지 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지금 상황에서는 거주 겸 투자로서는 찬성 의견 드리겠고요.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우선 대상 협상자가 다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는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현 시점에서는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평가 주셨어요. 조금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오늘 연락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정말 따져볼 것도 많고 확인해볼 것도 참 많은 것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이럴 때 전문가를 직접 만나본다면 더욱더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무료 세미나 소식 알려드릴게요. 개발의 흐름을 읽고 접근하는 소액 투자 기법이라는 주제로 6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ERPS 세미나장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무료 세미나의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지역을 만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인가요? 예, 오늘은 그 대표적으로 서울 중심부라고 일컬어지는 서울 중구의 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위치는 3, 4호선 충무로역 더블 역세권이죠.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규모는 다세대 주택으로 총 15세대가 공급이 되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사용 면적이 지금 44.79제곱미터인데요. 실사용 면적이 한 13평 반 정도가 되는 좀 면적은 좀 큰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대지 지분도 25.55제곱미터로 7평이 넘는 일반적으로 이제 투룸 빌라들이 다세대 주택이 대지 지분이 한 5평 내외라면 지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준공은 2018년 7월에 예정인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부터 보자면은 환승 역세권이죠. 더블 역세권인 충무로역에서 도보로 약 한 7분 정도, 8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도보거리에서 바로 남산권 한옥마을과 그리고 도보로 바로 남산이 접근이 가능한 필동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전반적으로 입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위쪽으로가 전체적으로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 이상 이 상업지역들에는 주택 공급이 전무한 그래서 주택이 굉장히 희소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임차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필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적인 부분들로 보자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바로 위쪽으로는 세운상가 일대 그리고 충무로 명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뒤에는 남산타워 그리고 바로 앞에는 한옥마을이 위치를 하고 있는
중심부 중에 최중심, 서울 중구에 필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주택의 공급이 없다 보니까 많은 수요자층들이 내려와서 주거를 찾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 필동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를 분석해 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세운상가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층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10여 년 이상 주택 공급이 전혀 없다 보니까 찾을 자리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동대와 숭의여대가 있어서 대학가의 임차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중부시장이나 방산시장, 그리고 크게는 동대문 DDP, 그리고 명동 일대까지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자리다 보니까 수요층이 이렇게 녹지 공간이 많이 좋은 필동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보시는 것은 세운상가 일대 재생 사업인데요. 세운상가 일대 재생 사업은 1차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저쪽 종로 쪽부터 중구를 이어주고 그게 남산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1단계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재생 사업이 완료됐을 때에 향후의 상권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남산과 용산공원을 이어주는 사업까지 같이 좀 이렇게 길게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호재.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이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 지금 이 일대, 필동 일대 같은 경우는 역사 자원으로 연계한 보행 사업들과 관광의 어떤 사업들로 지금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대가 중심부의 관광 자원으로서 특히나 이 필동 일대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로 선점을 하신다면 향후에 많은 차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동 일대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이 대략 한 6억 정도를 소요해서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이 일대를 역사문화 도심으로 만드는 부분들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아무래도 투자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가격적인 상승이 많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지정이 되게 되면 개발의 전 단계이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하시는 부분들로 보신다면 향후에 많은 차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층은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투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옵션은 뭐 에어컨이나 세탁기, 냉장고, 뭐 엘리베이터, CCTV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임차 수요한테 좀 중요한 부분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7천만 원, 전세는 예상가 2억 1,500만 원이어서요. 실제 투자금은 전세 활용 시에는 5,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중심부에서 굉장히 희귀한 그런 투자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태성 본부장님이 가져온 중구 필동에 대한 정보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함께해 주신 박태성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